안녕하세요, 등작가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페이스리프트 5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다듬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명하게 이야기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랜저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좀 BMW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호불호가 나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판가름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호불호로 떠나서 좀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번 신형 5 시리즈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BMW 530i M 패키지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릴이 기존에는 2피스로 나뉘어진 구성이었는데 한 개로 붙어졌죠. 한 개로 이어 붙어졌고 길이도 길어지고 테두리도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좀 더 이번 디자인의 기조의 시작이 그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히 각이 져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이 이제 원형에 가까운 각이 지었는데 어설프게 각이 져 있었죠.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번에 L자형으로 완전히 변경이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헤드라이트가 되게 오징어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의 변경점은 굉장히 좋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 흡입구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어요. 기존의 패키지의 디자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릴에 있는 부분과 범퍼에 있는 영역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공기 흡입구가 커지면서 오밀조밀하게 잘 모여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선이 좀 많이 빠졌다고 했었는데 헤드라이트에서 어댑티드 LED 헤드라이트는 뭐 전차종에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레이저 헤드램프가 빠졌고 540부터 들어갑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이제 굉장히 잘 달려줄 것 같이 생겨서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데 레이저 헤드램프를 빼버렸어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레이저 헤드램프의 기능을 떠나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기 흡입구의 기본적인 크기도 커졌지만 안개등이 사라지면서 그 크기가 더 커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옆모습은 달라진 게 거의 없고요. 길이만 한 27mm 정도? 그 정도 좀 길어졌습니다. 대신에 타이어가 기존의 럼플렛 타이어에서 일반 타이어로 변경이 됐어요. 연비 향상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비와 안정성에 등가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를 보자면 스포티하고 입체적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테일램프의 블랙 베젤이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좀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 머플러 팁은 뭐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진 보조 장치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막다른 골목길로 들어갔을 때 그대로 뒤로 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왔던 주행 경로 그대로 후진해서 가게 도와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저도 그런 낭패를 겪어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적용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보다 한 단계 더 좋아진 자율주행 보조 장치인데요. 이 부분은 모든 5 시리즈의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계기판 위쪽에 어텐션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전방 조시 상태를 확인해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30초까지는 알아서 주행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주행 보조 옵션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의 디자인은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에서 12.3인치로 한 20%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대번에 디스플레이가 커졌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추가로 달라진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스티어링 휠에 두 개의 LED바가 생겼어요. 두 손을 놓고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계기판에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경고등이 표시가 됐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스티어링 휠에 LED바가 추가가 됐어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을 할 것 같은데 시인성이 뭐 나쁠 수가 없으니까요. 되게 좀 생뚱맞아요, 디자인이. 평상시에는 핸들만 보고 운전하진 않겠지만 조금 뭔가 어색합니다. 그 이외에 또 추가된 기능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프로페셔널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차 키를 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이제 열리고 멀어지면 잠가지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거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빠진 옵션들이 좀 뼈아파요. BMW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그 중에서도 5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생각을 해본다면 빠지면 안 될 옵션들이 많이 빠졌어요. 완전히 삭제가 된 건 아니지만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000cc 모델에서 대거 제외를 시켜버리고 540 라인업부터 추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어디서 오는 자신감으로 이런 정책을 하게 되었는지 의아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BMW에 대한 인식이 벤츠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도 BMW 오너지만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의 대다수의 이유 중에는 가성비도 한몫을 할 거예요. 같은 옵션 대비 동급 차량에서 BMW 5 시리즈만큼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극히 드물어요. BMW가 이번에 신형이 나오고 벤츠도 때마침 신형이 나왔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에서 부동의 1위는 벤츠거든요. 그 중에서도 E클래스, BMW에서는 5 시리즈가 있겠죠. 그러다가 9월달에 BMW가 1위를 탈환을 했어요. 여세를 몰아서 좋은 옵션과 좋은 정책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10월달 판매는 다시 벤츠가 역전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두 차량 다 시장에 신형이 나왔을 때 다음 달 판매 순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신형이 나왔음에도 작년 모델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재고 모델은 진지하게 다 완판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재고 소진을 위해서 굉장히 큰 할인도 한몫을 했겠지만 그 옵션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신형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고 나서 오히려 더 옵션 때문에 판매고가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음 연식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있었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처음으로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523 디젤 모델에만 우선 적용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11마력의 출력에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운전 중 시동을 켜고 끌 때 훨씬 빠르고 매끄럽게 작동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가솔린 모델은 22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BMW에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보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빠진 옵션들이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지만 있으면 편하지만 또 없다고 해서 뭔가를 못할 만큼의 크리티컬한 옵션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면 신형을 구매하고 운행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후진 보조 장치 같은 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주행 보조 장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발전한 모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기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의 입장에서 신형 모델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번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옵션들이 빠져서 아쉬운 감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운전을 못할 정도의 크리티컬한 옵션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추가된 주행 보조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점과 후진 보조 장치가 추가가 됐다라는 점,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옵션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도 누가 봐도 이건 신형이야 라는 느낌이 드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G바디가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이 조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타이밍에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굴러다닐 때 신형이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잘 이뤄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왜 줬다 빼서 이런 생각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19년식 BMW를 보유하고 있는 오너의 시각에서 이번 신형을 바라보는 입장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